요양원 철창 너머 78세 노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제발 날 좀 꺼내줘. 아들은 뒤돌아섰어요. 아버지, 여기가 좋은 곳이에요. 그날 밤 노인은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야간 경비원이 발견했어요. 27세 청년. 고시에서 4번 떨어진 인생 포기 직전의 청년이었죠.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 순간 노인은 쓰러졌습니다. 청년은 마지막 돈 15,000원으로 택시를 잡았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고시원 앞에 고급 외제차가 나타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청년은 알 수 없었어요. 도대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뒤바뀌게 될지.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명신그룹 본사 78층 회장실. 박기준 78세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민수 이사님께서 건강검진 일정 잡으셨습니다. 또? 네, 지난달에도 하셨지만 기준은 이상했어요. 요즘 민수가 자꾸 병원 가자고 했거든요. 사흘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회장님, 경미한 인지저하가 보입니다. 저녁 시간대에 특히 심하시고요. 민수가 옆에서 물었어요. 치매인가요?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기준은 놀랐어요. 치매? 민수는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밖에 나오자 며느리에게 전화했어요. 됐어. 의사 매수한 거 성공했어. 이제 요양원만 보내면 돼. 기준은 차 안에서 그 전화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내가 속은 거구나. 며칠 후 구급차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수 이사님이 부르셨습니다. 남자 2명이 기준을 부축했습니다. 강제로 구급차에 태웠죠. 기준은 소리쳤어요. 민수야, 이게 무슨 짓이야? 민수는 뒤돌아섰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좋은 곳이에요. 구급차 문이 닫혔어요. 요양원, 철창이 있었습니다. 기준은 방에 갇혔어요. 나가게 해줘. 회장님, 안 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밤, 기준은 결심했습니다. 탈출해야 해. 자정이 넘었어요. 비상구가 보였습니다. 기준은 문을 밀었어요. 삐삐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기준은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78세 노인이 맨발로 달렸어요.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숨이 찼어요. 그때 어르신? 청년이었습니다. 야간 경비원 윤재민 27세. 어르신, 괜찮으세요? 기준은 청년을 봤어요. 제발 날 좀 도와줘. 재민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가 생각나네. 알겠어요. 경비실에서 좀 쉬세요. 작은 경비실. 재민은 따뜻한 차를 건넸어요. 그때 기준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르신. 재민은 119에 전화했어요. 하지만 기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구급차 오면 요양원으로 보낼 거야. 재민은 결심했어요. 지갑을 꺼냈습니다. 15,700원. 이번 달 식비로 남은 전부였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대학병원으로요. 차가 출발했어요. 재민은 기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참으세요. 기준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고맙네. 그 한마디를 남기고 기준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신원을 확인했어요.
명신그룹 박기준 회장님이십니다. 재민은 놀랐습니다. 회장님? 30분 후 정장 입은 사람들이 왔어요. 중년 남자가 재민을 봤습니다. 당신이 데려온 사람이요? 네. 고맙습니다. 민수였어요. 택시비는 얼마였죠? 10,000원짜리 5장. 이 정도면 되겠죠? 재민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민수가 재민 손에 쥐어줬어요. 재민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간호사에게 돈을 맡겼어요. 환자분께 전해주세요. 새벽 4시, 재민은 할머니 산소로 향했습니다. 그날이 할머니 제삿날이었거든요. 병원 VIP 병동. 기준이 깨어났습니다. 비서가 옆에 있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그 청년. 어떻게 됐나? 경비원 윤재민 씨라고 합니다. 윤재민. 기준은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갑자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윤 씨. 미숙이. 기준은 떨리는 손으로 비서를 붙잡았습니다. 정우야. 그 청년. 더 알아봐. 혹시. 기준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5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오전 7시 작은 산 중턱. 재민은 할머니 산소 앞에 섰습니다. 절을 올렸어요. 할머니. 재민이 왔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또 떨어졌어요. 4번째예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재민은 땅에 엎드렸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바라셨는데 저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 묘비를 봤습니다. 윤미숙. 재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1976년 겨울밤. 새별하우스 작은 방. 23세 윤미숙.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재호, 재민의 아버지였죠. 창밖엔 눈이 내렸어요. 재호야. 미안해. 미숙은 울었습니다. 아기는 배고파 울었어요. 분유 살 돈이 없었습니다. 탁자 위 신문이 펼쳐져 있었어요. 재벌가 박기준 씨 화려한 결혼식. 사진 속 기준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신문을 찢었어요. 미안해. 재호야. 엄마가 아빠 잘못 만나서. 미숙은 아기를 안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새벽 4시 청소를 해야 했어요. 아기 업고 걸레질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눈물을 흘렸죠. 1계단, 2계단. 아기는 등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재호야. 엄마가 꼭 너 잘 키울게. 1982년 봄. 6살 재호. 유치원 대신 고시원 복도에서 놀았어요. 엄마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밥 해줄게. 미숙은 라면을 끓였습니다. 자신은 국물만 마셨어요. 면은 전부 아들에게. 엄마는 안 먹어? 엄마는 배불러. 먹어라, 재호야. 재호가 라면을 먹는 동안 미숙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자 눈물을 흘렸어요. 1990년 겨울. 14살 재호. 중학교 교복을 입었어요. 낡은 교복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거 입기 싫어. 애들이 놀려. 조금만 참아라. 엄마가 새 거 사줄게. 하지만 미숙은 알고 있었어요. 새 교복 살 돈이 없다는 걸. 밤. 재호가 잠든 후 미숙은 교복을 꺼냈습니다. 바늘과 실로 한 땀 한 땀 기웠어요. 해진 소매, 뜯어진 주머니, 새벽 3시까지 바느질했습니다. 미안해. 재호야. 엄마가 무능해서. 눈물이 교복에 떨어졌어요. 2005년 봄. 재호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붙었어. 정말? 미숙은 아들을 안았어요. 잘했어. 우리 재호. 하지만 등록금 고지서를 보고
미숙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450만 원. 어디서 구하지? 미숙은 은행에 갔어요.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으셔서 제발이요. 아들 학비인데 죄송합니다. 미숙은 밤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새벽 배달, 휴일엔 청소일, 세 곳을 다녔어요. 재호는 몰랐습니다. 엄마가 하루 3시간만 자고 있다는 걸. 2007년 여름, 재호가 결혼했어요. 미숙은 결혼식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재호야,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몇 년 후, 재호 부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숙은 무너졌어요. 재호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장례식장. 미숙은 손주를 안았습니다. 5살 재민이었어요. 재민아, 할머니가 키울게. 미숙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2010년 가을, 재민이 고등학생이 됐어요. 미숙은 여전히 세 곳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팠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폐암 3기입니다. 수술하셔야 해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약 2천만 원입니다. 미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수술 안 할게요. 재민이 학비가 더 중요해요. 의사는 말렸지만 미숙은 단호했습니다. 2015년 겨울, 미숙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민은 할머니 손을 잡고 울었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미숙은 재민을 봤습니다. 재민아, 착하게 살아라. 어려운 사람 도와주며. 그게 진짜 공부란다. 할머니, 그리고 재민아, 내 할아버지 원망하지 마라. 좋은 분이셨어. 미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재민은 눈을 떴습니다. 산소 앞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할머니, 제가 어제 어르신 한 분 도왔어요. 요양원에서 도망치신 분. 할머니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 도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재민은 일어섰어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포기하지 않을게요. 그날 오후, 재민은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별하우스, 낡은 간판. 재민은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할머니가 여기서 50년을 사셨지. 현관문을 열려는데 관리인 아줌마가 나왔습니다. 재민아, 네 아줌마. 너 찾는 사람 와 있어. 저요? 정장 입은 남자. 비서였어요. 윤재민 씨 맞으십니까? 네. 박기준 회장님께서 꼭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재민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비서가 건물을 봤어요. 여기가 새별하우스? 비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회장님이 50년 전에 사셨던 곳. 재민은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이 여기를 설마. 재민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VIP 병동. 기준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자네가 나를 살려준 청년이군. 어르신 괜찮으세요? 자네 덕분이야. 기준은 재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자네 이름이 뭔가? 윤재민이라고 합니다. 윤재민. 기준은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윤씨로구먼. 네. 어디 사나? 새별하우스라고. 기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새별하우스? 네, 서대문구 고시원이에요. 기준은 눈을 감았어요. 그곳이 아직 있구나. 재민은 의아했습니다. 기준은 눈을 떴어요. 50년 전에 거기서 살았지. 재민은 놀랐습니다. 고시 공부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어. 기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났지.
고시원 주인 딸이었어. 윤미숙이라고. 재민의 심장이 뛰었어요. 할머니 이름. 그 여자를 사랑했어. 하지만 난 버렸지. 재민은 가슴이 아팠어요. 자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요. 할머니 이름이 윤미숙이었어요. 기준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기준은 주저앉았어요. 미숙이. 재민은 놀라 부축했습니다. 혹시 자네 아버지 이름이 윤재호였어요. 기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재호? 내가 지은 이름이야. 재민은 눈물이 났어요. 그럼 저는 1975년 여름 새별하우스 옥상 기준과 미숙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숙아, 응? 나 꼭 판사 될 거야. 그럼 우리 결혼하자. 미숙은 웃었어요. 그래. 아들 낳으면 이름 뭐로 할까? 재호? 재호? 다시 호수호. 다시 시작하는 호수처럼 맑고 깨끗하게. 좋다. 둘은 손을 잡았습니다. 1976년 2월. 기준은 합격했어요. 미숙과 결혼 준비를 했죠. 그런데 아버지가 기준을 불렀습니다. 기준아, 내 아버지. 명신그룹 박 회장 딸 만나봐라. 저는 미숙이랑. 미숙이? 고시원 집 딸이? 아버지는 비웃었어요. 넌 판사야. 가난한 여자랑 결혼하면 출세 못해. 재벌가랑 결혼해야지. 싫습니다. 그럼 널 판사 못되게 하겠다. 내 힘으로 충분히 가능해. 기준은 고민했습니다. 출세냐 사랑이냐. 일주일 후 기준은 명신그룹 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약혼했어요. 미숙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미숙은 신문으로 알았죠. 나는 비겁했어. 기준은 울었습니다. 재민도 울었어요. 어르신, 할머니는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재민은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할머니 일기장이에요. 기준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천천히 읽었어요. 1976년 3월 1일 신문에서 봤다. 기준이가 재벌집 딸과 약혼했다고. 1976년 3월 15일 임신했다. 기준이 아이다. 하지만 말할 수 없다. 2015년 1월 10일 재민아, 내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야. 만약 언젠가 만나게 된다면 원망하지 마라. 기준은 일기장을 덮었어요. 미숙아, 고마워. 용서해줘서. 재민은 기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DNA 검사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기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겠구먼. 비서를 불렀습니다. 정우야, DNA 검사 준비해. 알겠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DNA 검사요? 네, 이사님. 윤재민이라는 청년과 회장님이. 민수는 서류를 봤어요. 윤재민 신상정보, 윤미숙의 손자. 민수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박기준 윤미숙. 오래된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1975년 새별하우스 사진. 젊은 기준과 미숙. 민수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아버지, 첫사랑. 그럼 저 청년이. 민수는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DNA 검사 결과 조작할 수 있어?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협력병원 있어요. 해봐. 아버지 재산 한 푼도 못 가져가게. 민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내가 뭘 하는 거지? 창밖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민수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이 자식 약점 찾아내. 뭐든 있을 거야. 탐정이 재민을 미행했습니다. 3일 후 민수의 사무실. 탐정이 사진을 내밀었어요. 이사님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재민이 편의점에서 뭔가를 가방에 넣고 있었어요. 절도입니까? 민수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재민의 표정, 죄책감 가득한 얼굴. 아닙니다. 탐정이 말했어요.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입니다. 점원이 버리려던 걸 가져간 겁니다. 민수는 다음 사진을 봤어요. 재민이 고시원으로 걸어가는 뒷모습, 낡은 옷, 해진 운동화. 다른 건 야간 경비 알바, 낮엔 도서관에서 공부. 하루 3끼 중 2끼는 굶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계속 조사해. 뭐라도 찾아내. 탐정이 나갔어요. 민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사진을 다시 봤어요. 재민의 초라한 뒷모습. 저렇게 가난하게. 민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자신의 외제차, 명품 시계, 고급 양복. 나는 뭘 위해 사는 걸까? 그때 며느리가 전화했어요. 여보, DNA 조작 준비됐어요. 내일 결과 나오기 전에 바꿔치기 하면 돼요. 그래. 민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어요. 1980년 어느 날, 5살 민수, 아버지 기준과 함께 놀이터에 있었어요. 아빠, 저거 태워줘. 아빠 바빠. 혼자 놀아. 기준은 신문만 봤습니다. 민수는 혼자 그네를 탔어요. 울고 싶었습니다. 1990년, 15살 민수, 생일이었어요. 케이크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는 회사 회의 때문에 못 오신대. 엄마가 대신 축하했어요. 민수는 초를 불었습니다. 혼자서 2000년 민수가 결혼했어요. 기준은 식장에 30분만 있다가 갔습니다. 아버지, 이제 가세요? 회사 일이 있어서. 네. 민수는 아버지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바쁘셨지.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난 아버지한테 사랑받은 적이 없었어. 핸드폰이 울렸어요. 탐정이었습니다. 이사님, 또 뭐 찾았어? 윤재민이 오늘 병원 갔습니다. 회장님 뵈러요. 민수는 CCTV 영상을 받았습니다. 병실 앞, 재민과 기준, 둘이 웃고 있었어요. 손을 잡고 이야기 나누는 모습. 민수는 울컥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웃으시는 건 처음 봐. 민수는 탐정에게 전화했어요. 그만 조사해. 네, 이사님? 됐어. 그만하라고. 민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전화했어요. DNA 조작. 하지 마. 왜요? 그냥 하지 마. 민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다음 날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서 박정호가 봉투를 들고 왔어요. 기준과 재민이 함께 있었습니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기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99.99% 일치. 조부 마이너스 손자 관계 확실. 기준은 재민을 안았습니다. 재민아, 할아버지.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뒤에 며느리도 함께.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DNA 검사 결과 봤습니다. 기준은 민수를 봤어요. 긴장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재민을 봤어요.
재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님, 죄송합니다. 민수는 한 발 다가갔습니다. 재민은 뒤로 물러섰어요. 민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축하해.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조카를 만나게 돼서 기쁘네. 민수는 재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민은 눈물을 흘렸어요.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 여보, 우리 나가요. 민수는 며느리를 봤어요. 당신은 나가. 뭐라고요? 난 좀 이따 갈게. 며느리는 화를 내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민수는 기준을 봤어요.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DNA 검사 다음 날, 비서실장 박정호가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민수도 함께 있었어요.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 박정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수 이사님의 횡령 증거입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기준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3년간 약 30억 원.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조금씩 빼돌렸습니다. 기준은 서류를 넘겼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야, 이게 사실이냐?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대답해. 죄송합니다. 기준은 서류를 집어던졌어요. 왜 이런 짓을?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아버지, 보기 싫어. 민수는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재민과 마주쳤어요. 재민은 회장님을 만나러 오던 참이었죠. 민수는 재민을 노려봤습니다. 너, 내가 나타나서 다 망했어. 재민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닥쳐. 민수는 재민의 멱살을 잡았어요. 내가 없었으면 아버지는 날 계속 믿으셨을 거야. 놔주세요. 경비가 달려왔습니다. 민수를 떼어냈어요. 민수는 비틀거리며 떠났습니다. 재민은 회장실로 들어갔어요. 기준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재민아. 기준은 돌아섰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민수가 횡령했단다. 재민은 가슴이 아팠어요. 할아버지, 난 뭘 잘못한 걸까? 기준은 주저앉았습니다. 재민이 부축했어요.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했나 봐.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 내 잘못이야. 기준은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어요. 책상 위 서류, 유언장 초안, 친자식 박민수 25%, 손자 윤재민 25%, 청년 장학재단 50%, 민수는 서류를 구겨버렸습니다. 25%, 평생 회사 키웠는데 25%밖에. 민수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설탐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윤재민, 약점 찾아내. 뭐든 좋아. 저 자식 쫓아낼 수 있는 거. 알겠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이사님, 발견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받았어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민이 편의점에서 뭔가를 가방에 넣는 장면. 절도입니까? 아닙니다.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입니다. 점원이 버리려던 걸 허락받고 가져간 겁니다. 민수는 다음 사진을 봤어요. 재민이 고시원으로 걸어가는 뒷모습, 낡은 운동화, 해진 옷. 다른 건 매일 밤 12시까지 야간 경비 알바합니다. 하루 3끼 중 2끼는 굶는 것 같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계속 조사하세요. 뭐라도 찾아내야 합니다. 탐정이 나갔어요. 민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사진을 다시 봤어요. 재민의 초라한 뒷모습, 갑자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렇게 가난하게 민수는 창밖을 봤어요. 자신의 외제차, 명품 시계. 나는 뭘 위해 사는 걸까? 3일 후 탐정이 또 전화했습니다. 이사님, 윤재민이 오늘 회장님 병실 갔습니다. CCTV 영상 보내드릴게요. 민수는 영상을 받았습니다. 병실, 기준과 재민, 둘이 웃고 있었어요. 손을 잡고 이야기 나누는 모습. 할아버지, 오늘 식사는 뭐 드셨어요? 미역국이었어. 미역국이요? 맛있으셨어요? 응, 내가 같이 먹어줘서 더 맛있었어. 민수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웃으시는 건 처음 봐. 민수는 울컥했어요. 떠올랐습니다. 민수의 회상, 1985년. 10살 민수, 아버지 회사 회장실. 아빠, 나랑 놀아줘. 바빠. 나가 있어. 기준은 서류만 받습니다. 아빠, 나가. 민수는 울면서 나왔어요. 1995년. 20살 민수, 대학 입학식. 혼자 갔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일로 못 왔어요. 2000년. 25살 민수, 결혼식. 아버지는 30분만 있다 갔습니다. 축하한다. 그 말 한마디.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난 평생 아버지한테 저런 표정 못 봤어. 민수는 탐정에게 전화했어요. 조사, 그만하세요. 네, 이사님? 됐어요. 더 이상 조사하지 마세요. 민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진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기준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정우야. 네, 회장님. 법무팀 연결해줘. 민수, 고소할 거야. 재민이 놀라 말했어요. 할아버지, 작은아버지를요? 법은 지켜야 해. 가족이라고 범죄를 눈 감을 순 없어. 기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재민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기준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할아버지. 의사가 급히 들어왔어요. 회장님, 심전도 검사, CT 촬영,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재민을 따로 불렀어요. 보호자분 맞으시죠? 네. 회장님, 폐암 사기입니다. 재민은 얼어붙었습니다. 전이가 많이 됐고요. 3개월, 길어야 6개월입니다. 재민은 주저앉았어요. 할아버지, 병실, 기준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재민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 아니에요. 폐암 사기래요. 기준은 웃었어요. 알아. 의사한테 들었어. 할아버지, 재민아. 네. 난 행복했어. 마지막에 너를 만나서, 미숙이 손자를 만나서. 재민은 울었습니다. 싫어요. 이제 만났는데. 기준은 재민의 손을 잡았어요. 유언장 쓸 거야. 할아버지.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민수에게 25%, 재민이에게 25%, 나머지 50%는 청년장학재단. 이름은 미숙청년기금. 재민이 손을 저었어요. 할아버지, 안 돼요. 저는 받을 수 없어요. 받아라. 내 할머니한테 못한 걸 이렇게라도 갚고 싶구나. 재민은 눈물을 흘렸어요. 새별하우스 건물. 내가 매입할 거야. 청년들 위한 공간으로. 내가 운영해라. 할아버지, 고맙다, 재민아. 2일 후, 검찰이 민수를 소환했습니다. 횡령 혐의, 30억 원. 증거가 명확했어요. 민수는 변호사 없이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횡령 사실 인정하십니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민수 씨, 사실 인정하십니까? 한참 후, 인정합니다. 검사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민수는 구치소로 갔어요. 3일 후, 재민이 구치소를 찾아갔습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 민수가 앉았어요. 작은아버지, 민수는 재민을 봤습니다. 왜 왔어? 할아버지께서 많이 아프세요.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작은아버지한테 말씀드리라고 하셨어요. 필요 없어. 작은아버지, 돌아가. 민수는 일어섰어요. 재민이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어요. 민수는 멈췄습니다. 뭐라고? 폐암 사기세요. 3개월. 민수는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아버지가, 네, 마지막으로 작은아버지 보고 싶어 하세요.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눈물이 흘렀어요. 제발, 한 번만 뵈러 가세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볼 면목이 없어. 작은아버지, 나가줘. 민수는 돌아섰습니다. 면회는 끝났어요. 일주일 후, 민수는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징역 2년. 법정. 방청석은 비어 있었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최후 진술 하시겠습니까? 민수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울었어요. 재민이었습니다. 민수는 재민을 봤어요. 그래서 돈만 쫓았습니다. 하지만 제 조카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민수는 재민을 보며 말했습니다. 재민아, 미안하다. 처음엔 너를 미워했어. 재민은 울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 내가 내 진짜 가족이란 걸.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판결 받겠습니다. 그날 밤 병원. 기준은 혼자 창밖을 봤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민수 이사님, 징역 2년 선고받으셨습니다. 기준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회장님, 정우야. 네. 민수, 면회 신청해줘. 네. 내가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3일 후, 구치소 면회실. 기준이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재민이 밀어줬어요.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를 보자 얼어붙었어요. 아버지. 기준은 민수를 봤습니다. 많이 야위었어요. 앉아라. 민수는 앉았습니다. 둘은 한참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봤어요. 기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네, 아버지. 미안하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했구나. 아버지, 너한테 사랑을 주지 못했어. 기준은 울었습니다. 돈만 줬지. 그게 아빠 잘못이야. 민수도 울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기준은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민수도 손을 댔어요. 유리창 너머 두 손이 마주했습니다. 사랑한다, 민수야. 아버지, 저도 사랑합니다. 기준은 웃었어요. 재민이, 잘 챙겨줘. 내 조카야. 네, 약속할게요. 기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기준은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소리쳤어요. 기준은 돌아봤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기준은 떠났어요. 민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2개월 후 한밤중 재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였어요. 윤재민 보호자님 맞으시죠? 네. 박기준 회장님께서 위독하십니다. 지금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민은 택시를 잡았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기준이 누워 있었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재민은 기준의 손을 잡았어요. 기준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재민아. 네, 할아버지. 잘 살아라. 할아버지. 미수가 이제 간다. 50년 만에. 기준은 웃었어요. 고마웠어. 재민아. 할아버지. 비. 심전도가 일직선이 됐습니다. 할아버지. 의사들이 달려왔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기준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민은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울었어요. 해시태그 장례, 해시태그 편지, 해시태그 약속. 장례식장.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재민은 상주로 섰어요. 검은 옷을 입고 절을 받았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빈소 사진. 기준이 웃고 있었어요. 3일장. 발인 날. 영구차가 출발했습니다. 묘지. 할머니 산소여. 새 묘소가 만들어졌어요. 윤미숙. 박기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재민은 절을 올렸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옆에 계세요. 50년 만에 다시 만나셨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왔어요. 교도관 2명. 그 사이 민수였습니다. 특별 외출허가. 작은아버지. 민수는 재민을 봤습니다. 조카. 늦어서 미안하다. 재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민수는 묘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불효자. 왔습니다. 민수는 흐느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늦게 철들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재민은 옆에 앉았어요. 작은아버지. 할아버지께서 편지 남기셨어요. 재민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펼쳤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땐 아빠는 없을 거야. 마지막 면회. 고마웠어. 내 얼굴 보고 아빠는 마음이 편해졌단다. 민수야. 아빠가 미안해. 너한테 제대로 사랑을 주지 못했지. 회사 일에 매달려서 내 어린 시절을 함께하지 못했어. 그게 아빠 평생 후회야. 하지만 알아라. 아빠는 항상 널 사랑했단다. 표현을 못했을 뿐이야. 이제 재민이가 있잖니. 그 아이 잘 챙겨줘. 내 조카야. 아빠가 못다한 사랑 재민이한테 받아라. 그리고 재민이한테 가족의 의미를 배워라. 미숙이 묘소 옆에 아빠도 묻어달라고 했어. 50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거야. 민수야. 행복하게 살아라. 사랑한다, 우리 아들. 아빠가. 민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재민도 울었어요. 민수는 재민을 봤습니다. 재민아. 네, 작은아버지. 미안했다. 처음엔 너를 미워했어. 재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민수는 재민을 안았어요. 조카. 우리 가족하자. 재민은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작은아버지. 둘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교도관이 말했습니다. 시간 됐습니다. 민수는 일어섰어요.
마지막으로 묘소를 받습니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1년 후에 다시 올게요. 그때는 자유인으로 민수는 돌아섰습니다. 재민과 포옹했어요. 기다릴게요. 고맙다. 조카. 민수는 차에 탔습니다. 차가 떠났어요. 재민은 홀로 남았습니다. 다시 묘소 앞에 섰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 꼭 성공할게요. 작은아버지랑 미숙청년기금 만들게요. 할머니 꿈 이룰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6개월 후, 재민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시험 공부, 5번째 도전, 휴대폰이 울렸어요. 교도소 편지, 민수였습니다. 재민에게, 작은아버지야, 교도소 생활 잘하고 있어. 여기서 생각을 많이 했단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사랑이 없었던 거야. 아버지한테도 못 받았고 다른 사람한테도 못 줬지. 하지만 너를 만나면서 알게 됐어. 가족이 뭔지, 사랑이 뭔지. 재민아, 작은아버지는 6개월 후 나가. 그때 우리 할아버지 약속 지키자. 미숙청년기금 만들자. 새별하우스 다시 살리자. 기다릴게. 작은아버지가. 재민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네, 작은아버지. 기다릴게요. 재민은 다시 책을 펼쳤어요. 5번째 도전. 이번엔 꼭. 6개월 후. 시험 발표 날. 재민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합격자 명단.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윤재민. 붙었다. 붙었어. 재민은 소리쳤어요. 5번째 도전. 드디어 합격이었습니다. 재민은 산소로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합격했어요. 제가 해냈어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가 출소했습니다. 교도소 앞, 재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작은아버지, 민수는 재민을 안았습니다. 조카, 작은아버지, 합격했어요. 민수는 눈이 커졌어요. 정말? 네, 잘했어. 우리 조카. 둘은 산소로 갔습니다. 아버지, 재민이 합격했습니다. 민수는 절을 올렸어요. 재민도 함께. 이제 우리 할아버지 약속 지킬 차례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시작하자. 1년이 지났습니다. 새별하우스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은하고 시원. 재민과 민수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완성됐네. 네, 작은아버지. 개관식. 재민이 연설했어요. 제 할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하셨죠.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할아버지는 50년 후회하며 사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엔 용서를 받으셨죠. 이곳은 두 분의 사랑이 담긴 곳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민수도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박기준 회장의 아들 박민수입니다. 제 조카 윤재민과 함께 이 고시원을 운영하겠습니다. 첫 입주자 100명. 정말 무료예요? 네, 식사도 제공됩니다. 한 청년이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재민은 예전 자신을 봤어요. 힘내세요. 그날 밤, 재민과 민수는 옥상에 올랐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조카. 네, 작은아버지. 고맙다. 우리 가족이 돼줘서. 재민은 웃었어요. 저야말로요. 민수가 하늘을 봤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별 2개가 밝게 빛났습니다. 5년 후, 재민은 판사가 됐어요. 민수가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멋있더라, 조카. 고맙습니다.
은하고 시원. 전국 5개. 매년 500명 지원. 80명 합격.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50년 전 새별하우스 살았던 사람인데요. 사진을 꺼냈어요. 젊은 미숙과 기준. 미숙 씨 정말 착했어요. 재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레이션. 사람들은 말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게 전부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기준은 배웠어요. 친아들이지만 사랑 없이는 가족이 아니라는 걸. 민수도 배웠습니다. 돈보다 진심이 소중하다는 걸. 재미는 배웠어요. 할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지금도 은하고 시원에서는 매일 밤 불이 켜집니다. 누군가의 꿈을 위해 밤을 밝히는 사람들. 어쩌면 당신도 누군가의 등불이 될 수 있어요. 작은 친절 하나. 재민처럼 마지막 돈으로 택시를 잡는 그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